원리탐구 교육 시스템과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거 보면 이 책을 저도 놀란 게 저도 써놓고 놀란 게 이 많은 책을 나 혼자 썼다는 게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약간 이 앞에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목표가 있는데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퍼즐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선 재밌어야 됩니다. 수학은. 근데 퍼즐이 주로 재미 쪽에 관련 있고 원리 탐구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데. 그래서 꿈에 도전하자 그러는데 이걸 이 말은요 어머니들이 꿈을 좋아하니까 그러지 애들 꿈이 없어요. 뭐냐 아이들 꿈이 오직 꿈이 뭐냐 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놀자 이게 원래 제 목표예요.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빠르게 풀면 1시간 풀 걸 30분이면 이 30분이 뭐예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것을 배우잖아. 그러면 놀아야 있냐. 그리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목표가 뭔데? 돈을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기에 있다가 애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풀 때 노동을 이렇게 하면 너 그렇게 하면 놀 수 있겠느냐. 만약 숫자 커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책을 보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저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저희들 지금 쓸모가 거의 없어.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 여기 아래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특히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 박경 연구원장이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 부분은 좀 볼게요. 저희 학원의 특징은 원리 탐구하고 퍼즐 쪽이 있고 이거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어서 과정 중심 서술형 식 쓰는 것은 여기 오면 정확하게 잡힙니다. 여기 좀 우리 학부모님들 좀 많이 오셨는데 봅시다. 그리고 온라인 교재라든가 설명의 동영상 전체가 있습니다. 전자칠판을 통해서 이건 뭐 하려고 하냐면 시간 전략과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물론 수강료가 좀 비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2배는 빠른데 2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스토리텔 여기 이거는 책이 내부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럼 이거 어떻게 했느냐? 그 ILO 만점 분석 받은 학생이 있어요. 홍익찬이라. 그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한 10여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저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뵙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왜 제가 하겠어요? 그리고 매일 평가와 종합 평가가 있고 그리고 줌 영상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만들지 않아요. 저는 그 전에 만들었어요. 저 그 전에 저한테 배웠던 애들이 외국에 나가면 배울 데가 없다고 그래요. 미국 교육 시스템 미국에서 배운 거는 전화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에 안 갔는데 애들한테 이제 뻥으로 갔다 왔다니 왜냐면 어디 갔다 왔겠어 그러면 내가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다 뉴욕 갔다 왔다 그래요. 갔다 때 성질아 막 욕하고 무기한테 욕 비슷하게 하거든요. 아 새로운 욕이요 그러고 있어. 근데 수업 방식은 그 이따가 먼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개새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개밥글 같은 녀석아 내가 그래요. 그 밥그릇이 뭐냐 식기를 그래서 개새끼 욕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욕한다고 그러고 욕 안 했다. 그 밥그릇이 왜 욕이냐고. 여기 보면 이제 저희들 이제 이거는 그 따로 아마 3월 달쯤에 2월 말이나 3월 달쯤에 영재원 워낙 영재원 합격생들이 많아서 여기 보시면 참 지금은 여기서 덜합니다. 서울대 재작년에요. 18명 중에서 8명 합격했습니다. 애들 지들까지가 다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왔던 애들. 그리고 많이 다니지 않아요. 저희 학원에 오면 많이 다니면 2번, 어때는 1번.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 해결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다음에 3월달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번에는 초등학교 4학년 교대는 4학년, 5학년들이 시험을 봐요. 근데 아무래도 5학년들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5학년 때 가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오늘 애들 어렸을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워낙 배울처럼 변해서 4학년 때 훨씬 합격을 많이 해요. 여기 나와 10명 중에서 7명이 4학년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도 쭉 보시면 이 문제를 왜 보냐면 이게 이제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정부원장님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 나오는 문제는 몇 년 지나면 대학 입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연구를 했던 부분이니까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게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토리텔링 형태로 문제가 간다고 가는 겁니다. 문제가 길어져요. 서울대 영재원이라는 뭐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한 큰 그 A3 영재 한 문제 한 페이지예요. 근데 이거 누가 문제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교대도 보면은 서술형 단답형이 한 문제에다가 서술형인데 스토리텔링 이번에 하나 나왔는데요. 작년에 엄청 많이 나오고 여기 서울대도 전부 다 서술형이에요. 스토리텔링 두 문제인데 작년에는 전체가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여기도 보면 연대도 크게 보면 네 문제인데 단답형이 8문제가 있어서 다 서술형입니다. 식쓰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악본 설명이 12월 5일 날 설명한 것 중에서 10을 안 쓰고 다 탁 나오면 엄마들이 야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가 원래 이 천재라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한문으로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10을 안 쓰고 답이 나오면 이제 재앙이 닥친다. 영지 사라져버린다. 근데 그 좋은 식도 그냥 좋은 식이 아닙니다. 그 좋은 식의 기준이 있어요. 어려움 지금 노동으로 이렇게 저희 책 어떤 어머니 딱 보시면서 원래 한번 딱 보시면서 뭐 문제 쉬운데요. 물론 쉬워요. 근데 또 특징 중에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두 문제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 한두 문제 쉬우면 쉽다 그래요.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험 돌아가 오면 쉬웠는데 운동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 다음씩 작년에 서울대 시험을 보는 애들 중에서 한 명 떨어졌거든요. 재작년에. 이거 다 쉬웠다고 그러면서 니네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맹물 다 합격해 왔었는데 그럴 때는 이 다음씩 있습니다. 아니, 엄마들이 막 전화를 와가지고 이상하네 다 합격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고 말이야 이상합니다. 이거 다 합격한 것 같은데 그래서 머리 이들이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자기 혼자 합격을 다 떨어졌대요. 그건 아니구나.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어려운 애들은 한두 문제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리 탐구는 보면 쉽게 보이는데 그걸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풀이 방식이 달라요. 좋은 책, 좋은 시계 기준도 있고 좋은 책의 기준도 있어요. 아까 고쟁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몸빼도 아니고 무슨 고쟁이냐고요. 깜짝 놀랐는데 뭐 제목을 그렇게 써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큰 틀은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형태, 이야기 형태로 나와요.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얘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하는데 식으로 쓰라면 못 써요. 또 희한합니다. 그냥 문제 길면 그냥 넘어가. 또 계속 넘어가면 끝에 다 와서 아무것도 못 풀리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보시면 전부 다 보면 서술형입니다. 다 많지 않아요. K제목은 그나마 사설 K제목 바로 밑에 단계거든요. 전에 25문제 나오다 20문제 나왔는데 조금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3월쯤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이 문제가 뭐랄까 이제 좀 제가 2차가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2차가 없어서 좀 그래요. 2차가 KMC처럼 2차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난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없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그 광고 뒤에 보시면 크게 이제 그 시스템이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교과 심화 사고력 및 스토리텔링 이거 하고 교과 프로그램 이게 있는데 제가 주로 교과 심화 사고력 및 스토리텔링 이 형태를 제가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거 여기다 몰두하다 보니까 교과 수학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없는 줄 아셔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는요 그게 훨씬 더 방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책이 좀 어렵기도 하고 제가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좋아서 예를 들어서 원리탐구 책이 영재원 대비용이라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애들이 짧은 시간 내에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쪽에 조합이라든가 기하,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형태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 대비용 교과서예요. 교재예요. 여기는 길입니다. 여기는 교과서를 지금 교재를 밖에 안 내놔요. 이제 다 100개가 아니까. 그리고 저것도 좀 만드는 거 내가 특허를 내려고 낸 게 아니라 애들이 나한테 교재로 또 100개가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그래? 특허라 문제고 그래서 나온 거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거의 다 제가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럼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는 문제도 많고 저가 소설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고 교과 과정 쪽에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3월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타운과 조금씩 쓰기 여기 보면 12월 5일날 했던 부분이 여기 자세하게 있으니까 왜 좋은 시기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식은 예를 들어서 그 치운 문제를 푸는데 답을 맞히는 게 아니고 그걸 노동으로 하면 그냥 제가 그어버립니다. 앞으로도 공부 못할 거니까. 이게 숫자가 계속 커지고 어려워져도 풀 수 있는 시기냐,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서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 대신 그 학년 눈높이에서 식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학년한테 문자를 쓰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네모를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찍어서 답을 맞히잖아요. 그러면 자연수니까 그러지. 만약 무리수 나오면 그거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건 식이 좋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입장에서 식을 쓰는데 그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답 맞춰가 동그라미 친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애들 아까 했지만 천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거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연계와 대입 쭉 프로그램 형태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가 가장 핵심은 원리 2입니다. 목표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서울대하고 여기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연대도 여기는 6, 9일에 대부분 저희 학생들은 6대에 다 합격을 하고요. 교육청, 그 다음에 서울 KJ 교육청 빼먹었다. KJ 뭐 이거 뭐다? 여기 있구나. 조대 여기 있네요. 초, 4, 옛날에는 3학년도 있었어요. 근데 3학년 때는 제가 못 가게 하는데 이따가 3학년 다 합격을 해요. 제한테 병원에 1년에 한 명 업부가 있던가 아니면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머님들이 지금이 좋을지 모르시는데 앞으로 좋지 않고 제가 5학년 때 가세요. 여기 그 다음에 바로 자기들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KJMO는 그 교과에서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서 교대 이렇게 연계원 프로그램에 이렇게 연결되는 게 좋아요. 그건 다른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강좌들 쭉 있잖아요. 강좌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일단 이 책도 내가 내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건 오늘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책을 썼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이것뿐만 이게 지금 한 뭉탱이가 있잖아요. 이 앞에 또 있잖아요. 그 사고력 이게 전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책을 쓰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냐면 좋은 문제와 풀이에요. 문제가 정말 쓸모없는 문제, 풀어서 괜히 애들 머리 짜게 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애들이 자기한테 배우다가 엑스사이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들이 물어봐요. 얘가 엑스사이를 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서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없애고, 그리고 풀이도 어떻게 보면 노동으로 막 풀어놨거든요. 그 한 줄이면 풀 수 있는 걸? 그런 문제는 애들한테 전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고 시간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하더라도 애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팔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노동하고. 근데 엄마들 본 게, 근데 어디 가서 오니까 막 동그라미 쳐고 다 맞았다고 동그라미 쳤는데 보니까 아무 식도 없이 하고 딱 이렇게 머릿속에 다 나온대요. 그거 진짜 천재 아닙니다. 사라진 경제입니다. 그거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좋은 문제와 풀이인데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문제를 풀이인데 앞으로 올라가면서 똑같은 풀이가 반복돼야 돼요. 이 문제 풀이 방식을 여기하고 저기가 다르면은 애들 머릿속에 헷갈립니다. 그럼 또 공부량이 많아져요. 그러면 안 되죠. 밑에 저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문제가 중학교 때 올라오고 이렇게 고등학교 쭉 연결돼야지 공부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저학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따로 이게 좋은 식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애들이 그 틀이 딱 잡히면 그때는 아무 문제라도 본인들이 다 구별합니다. 이건 좋은 문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 게 가장 문제. 그 다음 일관성이라고 봐요. 일관성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은 밑에 있는 풀이가 그대로 반복돼야 되는데 책들 쓰는 사람이 다 저희랑 다 다르잖아요. 다른 데서. 그렇다 보면 풀이가 다 각자 다르니까 이제 머리가 막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문제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저는 가장 큰 목적을 여기다 두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공부로, 여기 뭐 경제원리 어떡하죠? 잘하기.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것은 본전이에요, 본전. 적게 하고 잘해야 됩니다.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원칙적인 경제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어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수학 공부 죽어라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만약에 애들이 하기 싫다 그러면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친척들이 보시면 그 서울대라든가 연대 가는 그 고대 연대 가는 학생들 한 특징을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에 잘 못했던 애들 갑자기 월등히 올라가는 것은 전부 다 수학자라는 애들입니다. 수학에 올인을 하셔도 마지막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거 많이 올라가면 잘한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 오늘 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부량을 적게 하는 방법은 우선요. 초등학교 때는 5학년 1학기입니다. 5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연수의 혼합, 약수, 배수, 규칙과 대응, 약분과 통분 이네 단원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애들이 4학년 때까지 가다가 잘 하다가 큰일 났네. 여기서 또 식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5학년 딱 들어서는 순간에 확 막혀요. 여기서 또 6학년까지 쭉 올라오잖아요. 계속 못해요. 그러시면 저는 6학년들에서 시험을 내가 패스를 포기하는 이거 보고 나면 잘 안 되잖아요. 5학년에 다시 해요. 저는 5학년에서 다시 그것도 계산식부터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것도 여기가 좀 되려면 개념 자체가 소인수분의 개념이 이게 들어서야지만이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선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책이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소인수분의 개념 자체가 말만 안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학년 때는 소인수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여기까지 이제 여기가 잘하면 여기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다 이것을 응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오는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또 6학년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또 팍 꺾여요. 뭐냐? 문자어식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장을 읽고 갑자기 문자가 들어서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안 되는 상태로 또 애들 쭉 엄마도 뭐가 가면 좋다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큰일 납니다. 시간이 여기가 안 돼 있는 상태 올라가게 되면 시간이 우선 많이 걸려요. 애들 머리가 막 혼돈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큰일 날 게 여기에서 여기 좀 중요한 게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잘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예전 같은 당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머님들한테 기분 나빠하실까봐 제 생각에는 그만 좀 멈추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무슨 그 수학사까지 가면 수학 실력이 수상합니다. 내가 그러죠. 그래서 뭐 옛날 수원까지 했다 그러면 수원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수원 화성이나 구경하세요. 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를 그래 여기서 그러니까 아주 여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잘 해놓으면 여기까지 그냥 가요. 시행착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문자화식을 잘 해놓으면 여기까지 그냥 또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가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전체가 다 안 됩니다. 다. 이 앞에 깜짝 놀라는 게 수학 3학년 1학기, 2학기 공통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학기가 안 되면 2학기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시 풀이 방식에 무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못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선은 크게 보면은 큰 로드맵을 보면은 5학년, 저학년이 5학년 1학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3학년 때까지는 그냥 개념이어서 물론 좀 구구단위 얘기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개념들이 다 위까지 다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은 2- 여기서 닷셈과 곱셈 간의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소위수분이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책에 일관성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어머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공교롭게 하면 저 같은 사람 좀 드물지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수업을 했어요. 그 다음 계속 내려가 중학교 수업을 하는데 영재원 애들 수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재원이 부활이 되면 또
그 애들도 막 계속 밑으로 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다 보니까 다 이제 밑에서 필요한 게 뭔지는 알죠, 저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쭉 쓰게 됐고, 어떤 어머님 중에서 뭐 지중상 하길래, 어머님 그거 1985년 책인데요, 2002년도 책이 따로 여기 이렇게 갖다 보여드려요. 이렇게 그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사람 게으른 선생님입니다. 제가 그 수업을 오래 했거든요. 원리탐구 책 쓰는 게 아마 그것에 사천대 책을 보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빠진 게 많고 식이 없어.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원리탐구예요. 그 2000년 넘어서서. 그리고 참고는 2002년도 새로운 책들을 내가 참고를 한 거예요. 또 책을 여러 번 바꾸는데 어머님들한테 얘기할 때 수십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백 번 바꿨습니다. 제가 책 쓰는 데 있다고 지금 뭐 메모를 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렇게 거기다 써요. 산에 가서 뭐 생각나면 또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일관성으로 적은 양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항상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면서 제가 처방을 내려드립니다. 이거서 다시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이 자체가 줄어들어요. 시행착오가 없게 되고. 어머니도 그래서 오시면은 테스트를 내가 분명히 하시라고 봅니다. 어머니는 잘 모를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까 그런 것처럼 3학년, 2학년 1학기를 동시에 갈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학년 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뭐 정원장도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영역이에요. 이 3학년 거 제대로 해놓으면 고등학교 사실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5학년 1학기 중1 문자화식 3학년 인수분해 요게 이 세 개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개의 고비를 잘 넘으시면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처방이 다 여기 있습니다. 책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들 책이 안 되면은 제가 5학년 여기 있는 계산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면은 여기 이 부분 여기까지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또 해결되죠. 되죠? 그다음에 여기 3학년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이런 순서를 가지면은 할 거고요. 그리고 원리탐구는 뭐냐? 이 원리탐구는 여기 교과서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우의 수 하나도 없습니다. 2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등학교 때 완전히 다 빠졌습니다. 뭐 혼짝수 분석이라든가 한북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뭐 OX 분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데 제 책에는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개념책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그걸 다른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노동으로 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교과 과정에서 없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얼마나 전에 그 엄마하고 내기해가지고 이 녀석 참 영악한 녀석이던데 엄마가 내기해가지고 5만 원을 땄대요. 뭐냐면 이 답이 안 나오는 게 있거든. 보기에는 엄청 쉬운데 그것도 엄마한테 계약서까지 써가지고 엄마가 이거 풀면은 내가 5천 원을 주고 엄마가 못 풀면 5만 원을 줘야 돼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약서 찢자고 했어. 이거 늦게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모르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 이론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론들이 제 책에는 있습니다. 뭐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원리탐구 이렇게 하다 그 다음에 탐구당구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 정도가 대부분 내신 대비 정도 심화가 되고 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들이 어디서 심화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보면 심화 안 돼 있는데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럼 한번 시험 한번 볼까요? 제가 50점 맞으면 제가 엄청나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험 잘 딱 들이대면요. 거의 빵점 나와요. 여기는 영재고 대비 심화 과정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과정을 다 3학년이잖아요. 이거 풀고 여기까지 풀고 나면은 고등학교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심화 과정 정석으로 한 다음에 실력 정석 그냥 바로 들어가서 거의 다 풀어요. 저한테 얘기할 때 아니 선생님 고등학교 이게 쉬워요. 내가 그렇지 않았느냐. 이 과정 다 끝나고 나면 쉬우니까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뺑뺑 돌고 있지 마라.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바퀴 돌면은 이해가 간다는데 책임한 얘기입니다. 정말 뭐 책임한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몇 바퀴 돌고 나면 머리에 허풍만 들어있어요. 다 풀고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듣고만 뭐 있어. 얼마나 참 큰일이죠. 애들 본인이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수업을 하는 3시간 중에서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골프 좀 있고요.
여기 좀 수업 진행 방식을 보면 우선 저희들 주 1회 3시간 8회 완성이 원칙입니다. 다른 학원은 이거를 1회 해도 잘 안 끝나요. 저희 왜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직접 책을 쓰면서 꼭 필요한 부분, 쓸모없는 책을 아예 뺐어요. 다 빼고 책을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다른 책도 다 보는데 고쟁이 되기보다 고쟁이 그나마 좀 책이 좀 나았긴 하대요. 쓸모없는 것도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다른 책들을 보면 이거 야 이런 문제를 왜 내나 보니까 이번 책 대표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어려운 거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시간 낭비예요. 애들 성질을 해요. 어쨌든 또 버려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나는 영재원 그때 영재원 대비할 때 심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할 때 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 상황이 들어오니까 책 버려라. 그리고 제가 사실 다 줬어요. 쓸모없는 책들이 많죠. 문제가 많으니까. 우선은 저희들 진행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원리 탐구는 8회하고 8회 또는 12회로 되어 있어요. 원리 4하고 5는 2단계입니다. 두 단계가 다른 데서 뭐 엄청난 많은 단계가 있는데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사실. 저희들 딱 2단계인데 거기서 차고 넘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다 웬만한 문제 다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원리 3하고 2가 아까 2가 핵심인데 3은 2를 3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을 꼭 거쳐야만이 돼요. 어떤 애들 2를 바로 하느냐? 예를 들어 수학 4학년, 5학년들이 교대 영재원 합격할 정도 수준이 되면은 바로 돌아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바로 넣었다고 하는데 첫날부터 튀어버려요. 첫날부터 이튿날 바로 안 나타납니다. 그냥 숨어버리고.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껏 해봐 많아야 3개월 정도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근데 천천히 가고 애들이 어떤 상태가 좋냐면 이거 엄청 쉬운데 쓸만하다. 이거 수월한데 이런 정도 해서 공부를 가면 계속 그렇게 가는데 계속 어려우면 계속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 산에 올라갈 때도 힘들게 올라가면 계속 힘들잖아요. 쉬운 사람도 그냥 올라가보지만 쉽게 가야지 어렵게 가면은 탈이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 과정을 처음에 오시면 이렇게 브리핑 시간에 어머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숙제 검사하고 수업하고 질문하고 3시간 동안 여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워다노트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주로 식쓰기들이 다 진행이 되고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내서 그 단원의 핵심이 되는 문제들을 이걸 무조건 시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 시험에 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마무리를 이렇게 전체 다 지어요. 여기 있는 거 틀린 문제 다 다시 오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틀린 거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빈 시험지를 주거든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점수 절대로 안 나오고요. 더 문제는 이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 애들이 합격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애들한테 아까 주 목적이 공부를 적게 하고 잘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애들이 합격생이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선행도 웬만하면 다 끝납니다. 그거 막 어서 애들이 이번 애들 그런 애가 있는데 워낙 학원에 가서 9시간씩 한대요. 그래서 그럼 빨리 우리 학원 그만둬라. 저 잘못하면 죽을 거다. 거기 가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뭘 하길래 9시간씩 해요. 여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 책도 그 단계를 잘 지으면은요. 이따 책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형태 그 책도 그냥 아무 순서로 쓰면 안 돼요. 이 반복하는 순서도 다릅니다. 책 내용도 우선 내용이 좋아야 되고 쓸데없는 문제를 버려야 되고 풀이가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순서도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8회 주로 8회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다 형식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아까 이거 했던 거고 이거는 원리 탐구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시험 아까 정원이가 그런 얘기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건요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딱 이렇게 보면은 아까 몇 초라고 이런 건 몇 초 만에 나와야죠. 이렇게 쓰고 있어 어머님들이 아마 저한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애들 다 해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애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얼마지?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하겠습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면 900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100이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교환법칙들이 있고 계란법칙이 있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4, 7, 28 그러면서 진짜 욕할 수도 있어요.
진짜 옆에 28 하면서 확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앞에 저 10은요 2 곱하기 5가 돼서 2하고 5가 만나면 동그라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 2 두 개잖아요. 5 두 개잖아요. 동그라미 두 개 생기면서 77 하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나온 거죠. 얘들 머릿속에 다 나와요. 어머니도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첫 단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거요? 소인수분을 다 아까 소인수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다 소인수분입니다. 이거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거 그냥 놔두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없애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요. 물론 저는 수학생이니까 공부 잘하시더라고요. 애들 금방 해요. 처음에는 아이고 머리가 막 머리 깨진다고 막 그러거든요. 가면 금방 해요. 좀 참아라. 좀 참으면은 금방 좋아진다. 그럼 머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뇌가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처럼 머리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원래 머리가 컸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뭐 하나 더 센 거, 2학년이랑 더 센 거, 곱센 거 하는 게 구구단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이건 이런 거죠. 25가 4개 곱하기 25. 결국은 다 소인수분입니다. 이거. 다 소인수분이잖아요. 여기는 이것도 그렇고. 계산이 이렇게 해야지. 계산은 우선 정확성이 빨라요. 정확성이 했잖아요. 정확하고 빨라야 돼요. 계산의 시간이 느리면 문제를 풀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간이 남아요. 또 시험 볼 때 나 시험 보는 방법도 얘기를 해요. 영재원 들어가서 만약에 90분이면 60분 동안에 어떤 형태로 풀고 그건 다 그 마지막에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시험을 보면서 수시로 그런 것들을 해요. 또 보십시오. 약수의 개수 총합 총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하라면 애들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 뛰어난 애들 찾잖아요. 하나, 1, 2, 3, 4, 6, 10. 이거 이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훌륭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고 따져보는 게 원리 탐구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 이걸 보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서 여기에서 1, 2, 4, 그 다음에 1, 3 이렇게 하면 2제곱인데 1까지 들어가니까 3개가 나오고 여기 1제곱이니까 2개가 나와서 2 곱하기 3에서 6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것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더하면은 28이 나오는데 이거 7 곱하기 계속 28이 나와서 기분이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거 하라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7, 8, 9, 70이잖아요. 8은 2가 3개 들어있어서 이렇게 해요. 2에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렇게 소인수분으로 돼요. 애들이 금방 해요. 근데 어머님도 지금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아예 생각 안 하시려고 했는데 애들도 그런 애들인데 좀 가서 집에서 연습을 해라. 금방 합니다. 저기는 아마 그런 이거 뭐 잘할 거예요. 머리 터진다고 해서 처음 그러다가 선생님 이거 하죠. 아니야, 니들도 금방 해. 가다가 와 이거 금방 다 되네요. 어디서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애들하고 수고랑 노동으로 하고 있는 애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영재원 괜히 그 거의 반수 이상을 차지했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애들이에요. 그래도 그거 많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하루에 9시간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 노동법에도 위반됩니다. 신고하라 그랬어. 애들도 놀아야 너희들 공부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놀기도 해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 시간 내에 충분히 학원 남아요. 사실. 근데 그걸 잘 배운다며. 그래서 볼게요. 여기는 초등학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책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내용을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한 달은 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 전체를 잘 모르겠는데 PDF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단원에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 더센필셈에 관한 퍼즐이 들어있고요. 개념들이 이렇게 쭉 나와서 구멍들이 쭉 넣고 그다음에 예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나서 계산의 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 다 설명하고 선생님이 그 위에 풀어주고 나면 밑에 애들이 이제 같이 풀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산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 계산이 그냥 계산이라기보다는 쉽게 하는 방법까지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제 유형들 쭉 나오고 실력 문제들이 나오고 다시 사고력 나오면서 뒤에 또 나오잖아요. 이 책은 다른 데 가면 여기 다 1시간 더 잡아요. 근데 저는 여기 다 숙제를 다 해보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애들이 숙제가 조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회를 한 게 한 번에 해요. 숙제가 많죠. 그런데 어머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다른 것 떠나서 숙제만 해가지고 싶어요. 숙제만 해오면 제가 그 다음 책임 제가 질 테니까. 숙제 안 해면 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눈만 물동도 또 쳐다보고 그냥 집에 가봐라 그러죠.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여기 지금 첫 문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얘들이 또 재밌어요. 성장 기비가 이렇게 있는데 세 개를 떼어서 여기 앞에서도 크게 해볼까요? 크게 해야죠. 성장갭이 여기 보면 세 개를 떼어서 가장 큰 수가 얘들한테 줄치라 그러죠. 이렇게 이것도 세 개에다 이렇게 줄쳐야 되고 x 그다음에 10의 자리에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학년들 해요. 이거 3학년들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순서대로 내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빼기에서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어디가 커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커야 되잖아요. 근데 A, B, C를 했으니까 여기 A구나.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작아야 되잖아요. C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성장을 떼서 만들어 보아라. 그럼 가장 크게 만들려면 또 세 개를 해야 되니까 9가 돼야 되겠죠. 여기로 이렇게 하면 2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큰 수는 98 빼기 28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서 애들이 재밌어 하죠. 이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심화 과정으로서 여기 있어요. 여기 4학년 건데요. 전부 다 퍼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전체 다 만들어서 어머님들로서 100개 온 줄 알았더니 저는 100개 은행이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나한테 그걸 100개 갔으면 그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전체가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순서대로 다 퍼즐 형태로 다 돼 있어요. 이게 심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4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가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재미로 하고 집중력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학교 거 좀 확률이 높은 학생들도 있던데 보니까 여기는 1학년 2학기 탐구 과정이니까 외부에서 보면은 심화 과정. 예를 문제 보시면 여기가 1-1 탐구 과정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한 단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데서 보면 여기 쭉 내용이 이제 탐구당 내용이 좀 간단하죠. 유제 예제도 쭉 이렇게 여기까지 풀면서 저희가 타고 특징이 이런 이제 그 퍼즐 문제가 있는 거 하면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렇게 원리 익히기 분야가 있어요. 이 원리 익히기 분야가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까 했던 그 문제 여기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데 쓰고 한심하죠. 언제 다 쓰고 있겠습니까? 그 시간 다 깨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건널비를 정확하고 빠르게 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하느냐 쭉 써놨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제가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봅시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원래 이렇게 두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잘랐죠? 세 번씩 한 번씩 그러니까 세 번씩 자른 건널비를 구하라 그러면 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가 4cm니까 2구나. 2 그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르란 말이 없거든요. 10으로 틀리고 확 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10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제 그 노동이에요. 이제 여기 1로 해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이제 8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고 앞에 설명 한 번 자르면 차원이라고 해요. 한번 입체에서 3차원을 자르면 2차원 형태가 두 개가 나타나요. 자르면 한 번 자르면 면이 두 개가 생기면 세 번씩 자르면 세 번씩 자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한 번 자른 거고요. 여기 두 번 자른 거고 이제 여기까지 그다음 세 번 자르면 어떡하냐? 이것까지는 이것도 낼 수 있어요. 세 번 자른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세 번 자르면 4개니까 1cm 하니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럼 손들죠. 이 좋은 식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더라도 풀 수 있는 방식. 그게 좋은 식이거든요. 근데 그 교과가 없어요, 많이. 그런 문제 시험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머리 성능을 봐야 되니까.
얘가 영재인지 아닌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최상위권에 들으려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모든 게 다 결판이 나버립니다. 이런 거 모르고 되겠어요. 근데 문자로 나오면 어머니들 하면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3번씩 잘하면 9번이 잘해지겠죠. 이게 2개씩 생기잖아요. 그게 4니까 4의 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n번이니까 n 3번씩이죠. 2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원래 6개가 있겠죠. 곱하기 이렇게 하면 식 전체가. 근데 애들은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공식을 외우고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공식이 들어있으면은요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이게 머릿속에는 공식이 단 한 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생각에서 머릿속 공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개, 2개, 3개 통해서 원리 딱 적용하면 다음에 n까지 가면서 문자를 집어넣어서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형태로 막 바뀌더라도 다 풀 수가 있죠. 그럼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푸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이거 다 풀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가서 놀아라 그러죠. 우리가 그 노동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래서 공식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좋은 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머릿속이 개운해요. 어떤 문제 다 나와서 자신 있거든요. 그래? 너 그거 다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그래도 안 될 때는 다시 오답노트하고 이런 형태들이 이제 내신 대비나 이런 부분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공부는 그 본인들이 다 머릿속에서 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가면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다 찾아갑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점쟁이도 아닌데 얘는 합격하겠다. 아닌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머리의 구조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 내가 엉뚱하게 내보거든요. 다 찾아가요. 그럼 너는 합격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너는 합격할 거 거의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는 또 이 방식 책들, 아까 책들 보여드렸죠. 여기도 개념책들도 저희들 개념책까지 2학년 1학기인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마찬가지로 개념서들은 쭉 아까 그것처럼 내용들이 나와 있고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면서 여기 원리 익히기 분야가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암산으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다른 게 이런 원리 순환 소수인데 암산으로 하는 방법들이 교과서에는 없어요. 암산으로 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암산으로 하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영역인데 이 부분이 중등부 영역 같아요. 근데 이게 고등부하고 연결고리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등비수열이거든요. 이게 2학년과 연결이 있어서 고등부하고 연결고리들을 제가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창이라고 연결돼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본인들이 확인 문제를 이렇게 구멍 뚝뚝 뚫어서 쭉 해보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쭉 하면서 자기들이 푸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풀이가 틀린 부분들을 다시 제가 확인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정원장님도 이 책을 가지고 기본 토론을 할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문제 아까 뭐 고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문제 풀이로 한번 자신 있게 적어줄 텐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게 딱 잡히면 다른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책을 선택할 때도 쓸모없는 문제들이 많은 것은 내가 절대로 못하겠어요. 제가 책을 다 보거든요. 내가 외국에 있는 책을 보는데 정말 쓸모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애들을 쓸모없이 고생을 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석기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학원 선생님의 임무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책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어머니 상당히 놀라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 문제씩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서울대나 연대나 명재원 스타일 여기는 내가 이제 그 글씨를 그나마 줄인 겁니다. 이거. 한 문제씩 나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그 단기간 내에 문제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한 10여 년 더 걸렸습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한 2문제, 3문제씩을 그 만점 분석받은 그 학생하고 같이 저는 소설책을 보면서 했는데 그 일화도 내가 어디가 영상에 좀 해놨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그냥 소설책만 익히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읽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제가 만듭니다. 잘 읽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잘 읽었는지 아니면 확인을 해요. 문제를 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 책이 이제 지금 몇 년, 오랜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시험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 책이 10년 전에 만들었어도 최신 문제가 앞으로 방향성까지 있어서 다른 걸 떠나서 다른 건 경쟁력보다는 책에 대한 경쟁력 분명할 겁니다. 또 쓸데없는 문제 전혀 내놓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 지금 영재원이라든가 이게 뭐 KGM이라든가 입상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것은 이 개념 체계의 문제가 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이제 한번 저한테 맡겨진 애들이야 어떻게 해서 합격을 내가 시키려고 잘하는 애들부터 테스트를 봐서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지금은 내가 떨어뜨리지 않는데 시험 가까우면 많이 떨어뜨립니다. 어머님들이 와서 뭐 그러시는데 왜 떨어뜨려요? 지금부터 미리 와서 이렇게 하면 쭉 밟아 올라가고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그때 늦게 오시면은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공부가 원리 최소한 원리 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얘기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바보에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수업들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왜냐면 이미 원리 탐구라는 이 과정을 애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다면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은 이제 머리 터져 죽는 거죠. 아니면 이제 바로 튀어버려요. 근데 어머님들 근데 테스트를 점수를 봐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내가 얘기해도 안 된다 해서 어머님들 그 학교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거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테스트를 보면 아니까. 그래서 우기도 이제 늦게 와서 우기시지 말라고 내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형태보다 더 깁니다. 문제가. 애들이 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얘기를 끝났는데 여기까지 다 끝내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